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원수칙에 보이는 사풍 마지막 시간으로 14항부터 20항까지 내용과 서로이 보이는 용어에 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수칙 13번째는 사원 간의 조언이나 주의사항은 사대에서 물러난 뒤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조용하고 정중하게 한다 입니다. 이 수칙에 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주의사항을 말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칙에 보이는 사원은 사정, 즉 활터에 입회한 사람을 뜻한다는 것은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 사두, 즉 활터를 대표하는 사람과 함께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여 설명하자면 사두는 지방에 따라 사장, 사백, 사수로도 호칭하고 있는데 한자 구성을 살펴보면 활을 쏜다는 이 사자에 우두머리를 뜻하는 두, 어른을 뜻하는 장, 형제 중에서 맞이를 뜻하는 백, 머리를 뜻하는 수를 붙여서 사두, 사장, 사백, 사수 등으로 각각 호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활터에서는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계신지요? 사원수칙 14번째는 활을 다 냈다고 해도 사대에서 활을 지워서는 안 되며 자기 활과 화살은 자신이 잘 챙겨서 정해진 위치에 놓아야 한다입니다. 아마도 활쏘기에 입문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여기 보이는 활을 다 냈다고 해도 란 말에 대해 무슨 말이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활터에서는 보통 활을 쏜다는 말과 함께 활을 낸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냈다, 낸다는 내어보낸다의 준말이며 이는 활을 쏘아 마치기 위한 목표물로서의 관역이 아닌 화살에 내 마음을 실어 보내는 대상, 즉 관역을 사물이 아닌 나를 상대해주는 사람에 비유하여 관역을 의인화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화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교, 표현하여 그것을 인격화한 활터 용어입니다. 다음으로 생소한 용어는 활을 지워서는 안 되며 에서의 활을 지운다 라는 것입니다. 지우다의 사전적 의미는 없앤다, 사라지게 하다 와 함께 여기 보시는 시위를 벗기다 의 뜻도 포함하기 때문에 사대에서 활을 지워서는 안 되며 라고 한 것은 사대를 벗어나기 전에 활 시위를 벗겨내는 행동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활쏘기를 마친 후 활과 화살은 자신의 사물함이나 활거리 또는 화살 보관대에 단정히 챙겨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원수칙 15번째는 시관이 있는 경우 사대에서 물러날 때 가벼운 목례로 예를 표한다입니다. 이 수칙에서의 생소한 용어는 시관일 것입니다. 시관의 사전적 의미는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모든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합니다. 이 사진은 1990년 충북 청주 우암정에서 개최되었던 제71회 전국체육대회 궁도 경기 장면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궁도 경기는 1년에 한 번씩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를 대표하는 119명의 선수들만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경기 시작 전날 각 시도 광역시 전무들이 모여 사대 번호를 추첨하면 그에 따라 정해진 사대에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국체육대회는 전통 궁시인 각궁 죽심화를 사용해야 하며 경기는 3일간 치러지는데 첫날엔 2순, 둘째 날도 2순을 쏘며 셋째 날은 1순을 쏘는 총 5순 25발 경기를 합니다. 개인전 경기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3일간 5순의 경기 결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단체전은 17개 시도 광역시 각 팀의 선수 7명 중 1, 2, 3, 4, 5등까지의 시수를 합산 총 점수로 1위부터 17위까지 순위를 정한 다음 순위별로 배정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동점일 경우 단체전이나 개인전은 비교사를 해서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무겁터에 있는 관역 중에서 중앙 관역 하나만을 쏘기 때문에
시관때도 이와 같이 하나만 필요합니다. 이 아래에 보이는 분들 참가 선수 전체의 소속과 이름이 기록된 명부에 자신의 팀뿐만 아니라 참가팀 전체 선수의 시수, 즉 관역을 마치지 못함을 판별 적시하고 있는 각 시도팀의 전무 또는 관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 선수의 성적도 함께 기록하는 것은 판정심이나 종합성적 등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4대 앞에 이처럼 출전 선수의 소속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각 시도 선수단을 표시한 팻말을 꽂아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원수칙 16번째는 사원 간의 4대에 서는 서열을 가릴 때는 서로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여 서로의 나이와 경력과 직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인데, 이 수칙은 4대 예의 중 팔찌동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팔찌동은 4대에 나가 활을 쏠 때 신분과 계급에 따라 활 쏘는 순서와 위치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팔찌는 활을 쏠 때 준팔, 즉 활을 쥔 팔의 옷소매가 현에 걸리지 않도록 이와 같이 옷소매를 단정하게 동여매는 끈이나 완대라고 하는 보호대를 말합니다. 여기 강희연의 4인사에서도 이와 같이 완대를 찬 한량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와 같이 복장 규정이 바뀜에 따라 팔찌나 완대는 필요하지 않지만 간혹 여기 이 여무사와 같이 줌잡기를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팔뚝을 맞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와 같이 팔뚝 보호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29년 발간된 조선의 공술은 팔찌동을 완상하서, 즉 팔찌를 찬 팔을 중심으로 위아래의 서열을 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남행으로 상가자나 또는 첩지가자 한 사람은 계급이 없는 거로 묵과 출신 한 사람의 팔찌동 우에 서지 못하고, 남행이라도 계급 있게 가자 한 사람이면 당하 또는 출신의 팔찌 동우에 쏘며 매양 습사할 때에 한 순 외에 한두 대라도 더 쏘지 못하는 법이며 두 순을 연거푸 쏘지 못하는 법이었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행이라 한 것은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보지 않은 문음자제, 즉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벼슬이나 공훈으로 품계를 받거나 은일지사, 즉 학식과 덕행으로 추천되어 현직에 임명되는 그러한 제도에 따른 상가자, 즉 상으로 받은 품계나 첩지가자, 즉 문서로 받은 품계는 계급이 없으니 묵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받은 묵과 출신의 팔찌동 우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활쏘기를 진행하는 우궁발시의 경우 묵과 급제자의 왼쪽, 즉 위상이 아닌 오른쪽, 즉 하에 서서 활을 쏘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좌궁, 즉 왼손으로 시위를 당기는 경우 오른손으로 활을 잡기 때문에 오른쪽 팔에 팔찌를 차게 되는데, 이런 경우의 팔찌동 우는 관역을 향해 오른쪽에 직위나 계급이 높은 사람이 서야 합니다. 그러나 남행이라도 계급, 즉 관직을 받아 가자한 사람은 당상, 당하 출신의 계급 중에서 당상보다 하위 계급인 당하 또는 출신의 팔찌동 우, 즉 당하관 또는 출신보다 먼저 활을 쏜다는 것입니다. 단 이것은 현재와 같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활쏘기를 하는 우궁발시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양, 매일 활쏘게 할 때는 한순, 즉 화살 5발 이외에는 한두 발이라도 더 쏘아서는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며, 두순, 즉 5발씩 2번을 연이어 쏘는 것도 또한 법도에 맞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상 조선의 궁술에 보이는 완상하서, 즉 팔찌동우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우궁발시 또는 좌궁발시의 사풍은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지켜져 왔으나
현재는 대부분 우궁 발시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궁 발시, 좌궁 발시란 용어조차도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원수칙 17번째입니다. 차례를 기다리며 습사에 불참한 사원들은 사대에서의 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숙해야 한다 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원수칙 18번째는 정 내에서의 대화는 상호 존중하고 비속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특히 성차별이나 이성 간에 불쾌감을 줄 언사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 입니다. 앞에서 본 사원수칙 17번째와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당연한 예의이기 때문에 이 또한 별다른 해설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이 수칙에서의 생소한 용어인 정과 비속어, 언사에 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 지붕과 기둥만 있는 정자를 뜻하며 활터는 활을 쏘는 정자란 뜻의 사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 속 활터는 1938년 당시 전남 담양 강무정의 모습입니다. 흑백 사진이라서 색상은 알 수 없지만 각각의 한복을 잘 차려입은 한량 9분이 기와지붕과 4개의 기둥이 있어 그 중앙에 정관을 이루며 강무정 현판이 걸린 사정에서의 활 쏘는 모습에서 당시 전라도 지역의 사풍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사료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활터는 서울 황약정입니다. 왼쪽 사진은 오른쪽 사진과 같이 문을 닫았다가 여기 보이는 처마 및 걸개에 문을 접어 걸쳐서 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정은 사방이 트인 곳도 있지만 문을 닫고 이처럼 편의에 따라 개방하거나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속어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격이 낮고 속된 말을 뜻하고, 언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태도나 느낌으로서의 말로 정의합니다. 사원수칙 19번째는 신사에 대한 사법 지도는 사범에 일임한다입니다. 또한 명궁이나 구사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경의를 표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칙에서 설명할 용어는 신사와 구사 그리고 명궁입니다. 신사는 일반적으로 활쏘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뜻하며, 구사는 활쏘기를 오래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신사나 구사는 다분히 상대적인 용어입니다. 예컨대 어느 한 사람이 활터에 입문한 지 30년이 되었다면 일반적으로는 구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와 비교되는 상대가 40-50년 동안 활쏘기를 해왔다면 이들 사이에도 상호 신사와 구사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사, 구사에 대한 분별은 나와 비교되는 상대에 따라 나뉘는 것입니다. 명궁칭호는 5단 이상 초단 입단 후 7년이 경과해야 하며, 소속한 사정의 사도 추천과 대한궁도협회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입단 후 7년이란 심사기준이 5년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명궁칭호자는 계량궁이라고 하는 카본 소재의 활을 쏠 수 없고 전통활과 화살인 각궁 죽시만을 사용해야 하며, 더 이상 각궁 죽시를 사용하지 않겠다면 명궁패를 반담하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이 규정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원수칙 마지막 20번째는 퇴정할 때에는 남아있는 사원들에게 인사하되 습사 중이면 조용히 퇴정하던가 아니면 습사가 끝나길 기다린 후 작별 인사를 한다입니다. 이 수칙에서 생소한 용어는 퇴정일 것입니다. 한자말인 퇴정의 사전적 의미는 활터를 물러나다입니다. 이외에도 활터 대부분이 도심의 평지보다는 산기슭이나 고지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활터에 올라간다 또는 활터를 내려간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상 활터의 불문율인 사풍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원수칙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활터에 비치된 사원수칙과 다소 상이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은 전체적인 주요 골자는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전래된 사풍이 다르고 그에 따른 용어나 내용의 선택에서 나타난 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